여러분들 지금도 잘 살고 싶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노후, 즉 말년에 계속해서 풍족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말년에도 대접받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풍족하게 살게 될 겁니다. 저희 이야기만 끝까지 듣는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풍수학의 고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범매 일절 저희 후설이라. 무조건 한 번은 굴곡졌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것이 기운의 법칙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기운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굽었던 것이 다시금 펴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조금 더 내밀한 풍수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요. 내 감정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보통 주변에 보면은 어르신들 막 역정내지 마세요 하면서 막 언성을 높이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거는 젊든 나이들든 똑같습니다. 내 감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내 감정에 휩싸여서 막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또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냐 라는 식으로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언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점점 나의 위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평상시에도 내가 감정에 대한 부분을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내는 부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질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일수록 더 대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주변에 돌아보면은 그게 참 어렵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새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통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라는 그러한 마음도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아무리 들었던 간에 1살짜리든 80이 넘은 노인이시든 항상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하루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존재이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함부로 질서를 어겨도 돼 라고 나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젊음 그리고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보통 또 많이 하시는 말씀들 있죠. 아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아우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알아서 해줄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줄 몰라라고 딱 닫아버리면은요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나 70대 중반 그리고 80대를 넘어섰지만은 저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금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함께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못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모르면 모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움 속에서 더 좋은 새로운 생기들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말이지만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로 지혜로운 겁니다. 돈 앞에 있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다 돈을 나눠주고 할 게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그러한 최소한의 부분은 남겨놓아야 나이가 들어서도 점점 더 떳떳해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나가는 돈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자녀들에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 진정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좋고 서로가 다 좋은 겁니다. 이거는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이치에 맞추어서 그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나쁜 사례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정말 누가 봐도 부럽지 않게 판검사로, 한의사로 외국에 유학을 보낸 자녀로 만들어서 자녀들을 다 장성하게 잘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는 외롭게 지내시는 그 두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우받는 노년을 위해서는 나만의 돈, 나만의 통장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나이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 라고 할 게 아니고요. 돈 버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그러한 행위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지 나는 날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다 가고 건강하고 재미있고 활력 있게 살다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나만의 할 일들을 찾아가고 그게 또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설령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움직이고 의미 있게 살다 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할 일이 있게 되면은 저절로 내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떨지에 대한 기대, 내일은 어떨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도 똑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딱 100m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80m부터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m까지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120m, 130m까지 달린다 생각으로 달려 나가야 진짜 누구보다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내일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운동을 해야 늙어서도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느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 드려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건강을 관리해오고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분명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들과 거의 동등하게 활동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건강하게 늙어갈 수는 있는 겁니다. 늙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아프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늙더라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 마스터님 역시나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고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고 식단 관리를 해오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곧 전부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내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노년, 말년에 잘 살려면 반드시 모아야 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잠입니다. 잠을 어떻게 모으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때 규칙적인 시간에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게 인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 정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젊을 때 미리 다 써버리면 나이 들어서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정기도 결국 잠을 잘 자야 우리가 그 좋은 기운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잠을 잘 자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노년에 하루를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근본되고 쉬운 첫 번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뭐 사람마다 라이프 사이클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수많은 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기운의 흐름에 가장 좋다라고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숙면을 잘 취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참 많은 집을 다녀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위 말해서 잘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은요, 두 분밖에 없습니다. 남편, 아내 이렇게 달랑 두 분 계시고 자녀분들 다 출가를 했거나 보통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뭐 거의 남과 같이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뿐인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는 한순간에 그런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여러 집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노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젊을 때 그 건강한 관계가 있기 이전에 갈등을 잘 넘기신 분들입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쭉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집은 거의 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고비가 있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고 실현해내고 참아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모진 세월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반자. 그 동반자와의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 이게 또 노년의 행복을 쌓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배우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돈입니다. 사실 노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유지 비용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노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버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을 겁니다.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을 쓰신 저자분께서도 50대가 넘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재테크에 눈을 뜨시고 돈에 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몇 년 만에 수십억의 자산을 이루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셨고요. 그전에는 찜질방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일상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중년 여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난 나이 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누구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니 무엇이든 다 척척척척 잘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면은 자녀에게도 물어보시고 주변에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투자 권유에는 휘말리지 마시고요. 작은 돈,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벌 수 있는 돈, 그 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그 이후에 투자에 손을 대셔야 되지. 그럼 푼돈 벌어서 뭐해?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덜커덕 몇천만원 혹은 몇억 이상 집어넣으셔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할 일입니다. 할 일. 당연히 그 할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겠지만은 굳이 돈을 버는 행위 아니라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역시나 할 일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일찍 노년 사회에 마주하게 된 일본의 경우에는요, 수많은 연구들이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대의 다카야마 미도리 교수에 따르면은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그 노인의 행복 지수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노인의 행복 지수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움직이면 돈, 나가면 다 돈이라고 해가지고 부득이 또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록 돈은 나갈지라도 내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역시나 투자의 개념으로서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꾸준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쌓아야 될 것은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원한이라든지 오래된 묵은 나쁜 마음은 버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살길 바란다면 말이죠.
분명 나 혼자 억울한 상황을 당한 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무수히 오랜 세월을 지내고 이제 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쯤 되어야, 그때쯤 되어야, 아, 그때 내가 조금은 너무 마음이 좁았었구나, 이해를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년에 접어든 죽음을 앞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죽을 때 돼서 후회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놓는 게 낫겠죠. 아, 그래도 뭐 아직은 분이 덜 풀려가지고 내려놓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그냥 잊기라도 하십시오. 잊어버리고 던져두고 계속 언젠가는 내가 이 원한을 풀어야겠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면은 결국 그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도 보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피를 내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를 먹어보면은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입인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 잘 풀어내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나라에서 청려장이라는 이 지팡이를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려장이 뭐냐면요, 명아주로 만든 지팡인데요. 단순히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아주 오랜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후원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유명한 시인이죠. 두보의 시에서도 청려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의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고요. 본초 광목에서도 이 청려장을 짚고 다니면은 중풍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기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런 나이듦에 대해서 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70세에 달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지팡이를 선물을 해줬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국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80이 되게 되면은 임금님이 직접 또 지팡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거를 조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존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청려장은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직접 쓰셨던 그 청려장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팡이 중 하나입니다. 이제 현대에 이르게 돼서는 92년부터 세계 노인의 날에 대통령께서 직접 10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청려장을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청려장을 받으신 분들은 1923년생이시죠. 올해 약 2,600분 정도의 그 100세 노인분들에게 청려장이 수여가 되었고 그 중에서 한 2,000분 정도가 여성 그리고 600분 정도가 남성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지역별 분포일 건데요. 옆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0세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 이제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말입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전국 1위가 바로 전북 무주군입니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73.2명의 100세 노인이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2위가 전라남도 보성, 3위가 전라남도 고흥, 4위가 전라북도 고창군, 호남 지역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 다음 5번째 경북 영양,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 처음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송화 자연 미륵불이 있는 경북 영양군이 5번째 순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인천, 전북, 경남, 전남, 충북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10위권까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호남 지역에 장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사가 높은 지역이 많다라고 합니다. 경사가 높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 운동량이 많게 되고 공기가 좋으니 당연히 건강이 좋으실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100세 이상의 분들인 거고 앞으로는 그런 자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진 곳, 아플 때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인근이 더욱더 지역적으로 더 많은 선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는 것, 그리고 노인의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부터 우리 노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이전의 세대들보다는 더 오랫동안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쉬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OECD 전체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국민연금도 앞으로 고갈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죠. 매년 통계를 내면서부터 그 고갈되는 시점이 단축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어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040년이 되게 되면은 무병장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사실 미래 자체는 언제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미래를 낙관하면서 준비하기보다는 조금은 또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측면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탓하자,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암울하게 생각하자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딱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